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내일 새벽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감했고요. S&P, 나스닥 4일째 사상 최고, 어닝 플러스 지표 후재,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나스닥이 무려 1.73%가 올랐고요. 다우는 0.3%, S&P 500은 1.02%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 그 세일스포스가 이제 26% 폭등을 했죠. 그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에서 엑선모빌이 빠지고 세일스포스가 들어갔는데요. 실적마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확실히 언택트 기술주로 세상이 옮겨가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진 날인데요. 그런데 그 세일스포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무려 한 26%나 올랐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이제 8.2%, 그리고 11.6% 폭등했고요. 아마존은 3% 올랐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2.4%, 2.2%, 그리고 애플이 1.4% 올랐습니다. 그 코로나 심각하고 코로나 둔화가 있는데 어제는 1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금값이 상승했고요. 기술주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 상승, 가치주 하락, 다우존스 하락은 아니고 그냥 조금 올랐다라는 거죠. 경기 선행지표에서 내구재가 11%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11.2% 급증해서 시장 전망치 4.3%를 크게 웃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구재는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경기 선행지표에 속한다. 코로나19 여파에 이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구매한 덕분에 내구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이외에도 재택근무가 이제 짙어지면서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내구재는 이제 자동차, 목재, 이런 것들, 하드한 것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비내구재는 식료품과 같은 이제 소프트한 것들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이죠. 내구재는 유통기한이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이렇게 이제 올라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구재 소비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이제 실리콘밸리 이런 데가 이제 살인적인 월세를 이제 부담할 필요가 없죠.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심 외곽으로 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땅값이 싼 인근 지역 등으로 사람이 이주하고 그런 쪽에서는 이제 오래된 집들이 많죠. 그래서 집을 고쳐서 쓰거나 분양을 받아서 쓰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분양하는 곳들 이렇게 펄티라든가 아니면 그 레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고쳐서 쓰려면 아무래도 이제 목재 수요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 로스나 아니면 홈디포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본사 갈 때도 코로나 감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제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구재 소비에서 그 비내구재 소비로 갔다가 다시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는 형국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한국의 이제 실리콘밸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이게 재택근무 도시락, 그다음에 판교밸리 상가에 사람이 없다라는 기사인데요. 낮 12시인데 지하 1층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하고 이제 종업원만 있고요. 빈 테이블만 있다라는 거죠. 점심에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재택근무 때문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에 이어 LIG, 넥스원도 재택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회사들도 사람이 모인 데 가지 말고 배달시켜 먹거나 도시락 싸오라 이런 공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이제 작년에 20%도 안 나온다. 작년 매출에. 그래서 상가도 이제 임대 문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손님이 워낙 없어서 아예 한 달간 휴업한 것도 있다. 재택근무 때문에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판교 이제 상가들 분양을 할 때 서판교 쪽에 이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동판교는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동판교는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하고 굉장히 분양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동판교에 이제 상가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예, 요즘에. 그래서 이제 뭐 권리금도 많이 붙고 여기가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임대 문의가 이제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3단계로 격상이 되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일상화 된다면 상가는 이제 가뜩이나 안 좋아졌었어요. 예, 상가는 가뜩이나 이제 그 안 좋아졌었는데 지금 뭐 SNS나 이런 마케팅 때문에 상가들이 이제 대로변 상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었는데 지금 아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가 전체가 이게 다 죽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실리콘밸리 불리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 상권이 재택근무에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 NC소프트, NHN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 그리고 초기 대기업과 이제 스타트업 이런 데가 이제 1,300곳 그리고 63,000명이 이제 상시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판교가 재택근무를 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는 데 있어요. 이유는 이제 IT하고 바이오 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격으로 얼마든지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처럼 재택근무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집값이 싼 뭐 성남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로 빠지면 판교 집값도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있으면 뭐 아예 강남으로 가거나 이제 학원가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학원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원격 수업 같은 걸 하긴 하는데 그 뭐 원격 수업이야 뭐 요즘 원격 수업을 해서 오히려 그 애들 그 시험 성적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만 듣는다 그러는데 피드백이 좀 없어가지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학원가가 뭐 나중에 이제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학원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애들 또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약사 모더나가 이제 백신 관련 소식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낙관적인 결과가 증시에 힘을 보탰다라는 건데 56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 백신 투여 결과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형성됐다. 모더나 주가는 6.4% 올랐다라는 거죠. 모더나가 이렇게 백신 결과가 좋으면 컨택 관련 주식이 올라야 정상인데 컨택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잉, 델타, 카니발, 뭐 은행주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우존스 지수는 조금 올랐죠. 0.3%. 예, 그렇게 된 게 그나마 이제 모더나가 백신 개발 뭐 이 백신 성과를 좀 발표를 하면서 좀 올랐다라는 거예요.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있어요. 이에 앞서서 그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이날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잭슨홀 회의 주간 캔자스 총재 2% 인플레이션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이제 주제의 이제 기사가 있는데, 매파로 분류되는 그는 블룸버그 TV에 나와 물가 안정 의무가 중요하다. 2% 인플레이션이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2% 이상 인플레이션에서도 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 안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지 않겠다라는 이제 발언이죠. 한마디로 오늘 이제 내일 새벽 파월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제 얘기를 해라라는 거죠. 예. 한다면 이제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약세입니다. 선물이 항상 FOMC 회의 앞두고 선물은 항상 약세입니다. 항상 약세고 파월 발언이 아마도 이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한 새벽 2, 3시 이 정도에 이제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이후에 주가가 그래서 뭐 좀 장 초반엔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엔 빠질 수 있는데 파월이 좀 이제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뭐 장 막판에 엄청 빠질 테고요.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아직 그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고 뭐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헛소리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주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파월이 이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자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뭐 내일 새벽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고요. 내일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 혹은 뭐 그와 관계 있는 뭐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 뜨면 전량 매도 후 금이나 미국 국채 등의 이제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되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의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 새벽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